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대사대리가 2달째 잠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망명인가? 남북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관심거리입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아직 망명 여부가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조성길 대사대리의 임기가 작년 11월 20일에 만료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대사 대리 부부가 공간에 이탈해서 잠적한 게 임기 만료 직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망명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현지에 자기의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탈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식으로 제3국이나 이탈이나 우리 한국에 망명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현지 자기 근무지를 지금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잠적한 거죠. 잠적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20일이 이제 귀환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걸 싫어서 이제 잠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적인 반대 의사 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금방 나온 그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주한 이태리 대사관에서 확인해 준 게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 그 귀임 조치가 되기 전에 이미 이태리에서도 알고 네.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 대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대리가 조성길이 아니고 김천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간 건 아니다. 그렇죠. 김천이라는 사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잠적한 후에 북한도 그 사실 습득하고 대사 대리를 직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네. 걸로 보면 잠적한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의 향방이 지금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에 와서 보고한 것도 그렇고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정보기관의 속성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죠? 이태리 안에 또 정보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태리의 정보기관도 지금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네. 과연 이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게 아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입을 닫고 네. 있는 거라고 외교 관례상도 그렇고요. 네. 국정원이 조대사 대리가 뭐 고위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기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망명했던 그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죠. 이분은 조성길 씨의 아버지나 장인이 모두 다 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 엘리트 집안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내부에서 꽤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호 공사의 그 망명도 상당히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특징을 보면 그 직급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게를 가늠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실수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실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북한의 체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 배경으로 보거나 또는 그 하는 업무로 볼 때 그 소위 이제 그 권력의 핵심 중에 빠져나간 것이고 40대 중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이렇게 이제 또 대외에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 체제의 성격상 굉장히 그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이제 모르지만 네. 그러나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낮다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이제 그동안 북한의 외교관 중에서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망명을 하거나 잠적했을 경우에 90년대 이집트 대사였던 장성길 대사가 떠난 망명했는데 미국에 가서 지금 사실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태영호 공사가 영국 주재 공사가 이제 사실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이제 우리 남북 관계나 지금 이 한반도의 이 평화 정세를 보면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대사 대리 부부가 망명을 해서 한국 정부가 받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물론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그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하고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만약에 망명을 해서 망명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정치적 부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어제 국정원에서 확인했던 한국에 망명 신청한 적은 없다라고 한 내용에 일부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제 생각에 이태리 안에 있거나 이태리가 아닌 제3국에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유럽 내에 기타 공신력 있는 어떤 그 국가의 정보기관의 아마 그 보호하에 안전하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우리 한국 정부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해 법권이 인정되는 그렇죠. 이태리 안에 제3국의 대사관에 가 있든지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 지금 가 있어서 은닉되어 있는 상태이든지 국정원이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전혀 모른다면 국정원 운영에 굉장한 그 문제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이 사태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잠적을 한 상태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으로 오냐 마냐에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그 외국의 언론에서는 네. 만약에 미국으로 갔으면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핵 협상이 열리는데 일정 정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기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대리 대사의 망명 자체가 지금 대화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신년사를 볼 때 네. 그쪽도 대화를 원한다. 그리고 제재 해제를 원하고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절박하리만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만큼 그것 자체 때문에 완전히 대화가 뒤틀어지는 상황은 개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연초의 분위기는 북미 분위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근데 사실은요, 네. 북한이 그렇게 냉랭할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신년사로 화답하는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비건과 최선희의 좀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느냐 여기서 항상 막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탑다운 방식으로 결단을 내기에는 본인의 그 대통령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또 이슈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유일하게 이제 대화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는 개인적인 호감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타결 같은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대화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열려서 그럼 핵 문제가 얼마만큼 진척되느냐 오히려 대화가 열리면 트럼프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타협을 하는 건 아니냐를 지금 귀를 쫑긋 뜨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네. 예전에도 친서 때문에 이제 막혔던 대화가 다시 재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요.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친서 외교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만에 재개가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그 정상회담의 불씨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새 덕담 정도의 수준에 서로 교류한 것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건지. 친서의 정확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단 북미 핵협상이 교착이 되긴 하지만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자기만의 어떤 제스처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친서라는 것은 김정은이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신년사도 사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화의 조건이 있는 거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도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지 마주 앉겠다고 했지만 또 으름장도 같이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바라는 대화의 요구 조건하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화 요구 조건이 아직은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 생각은 똑같지만 실제 막상 만나서 대화가 진전이 돼가지고 비핵화라고 하는 실질적인 진전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는 대화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화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정초의 좋은 분위기가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 역시 좀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